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 무인기. 네. 제가 보기에 무인기 관련해서는 의원님 방에 특종이 제일 많아요. 평양 무인기는 부승찬 의원실의 정보가 제일 많다.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국감 지난해 10월 국감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있기 전부터 예. 그리고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왜 이런 무인기를 드론사가 들어왔나 갖고 왔냐. 예. 여기에 의구심을 좀 가져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드론사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ADD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우 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로우업을 했던 데가 저희 의원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자들이 이제 여럿이 저희 쪽에 이제 구체적인 제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현직 장교들이 예. 앞다투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이랬어요라고 지금 그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뭐 현직 장교들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고요. 간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사관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 제보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예. 광범위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못 밝힌 부분들이 많죠. 못 밝힌 부분들도 팩트 체크가 안 된다든지 뭐 이래서 실질적으로 딱 명확한 이 제보와 그거를 뒷받침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쳤단 말이에요. 예. 이제 잡아다 놓고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할 대목이 뭐냐? 이건 바로 외환 위치죄와 해당되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들여다볼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가 막힌 게 평양의 무인기가 발각됐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좋아. 박수. 이랬다는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이게 대통령이 왜 은밀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떨어진 거를 가지고 북한이 발표하니까 이게 좋아하냐. 그리고 또 보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야 발각됐어 좋아 또 보내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때마침 또 발각되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표창 파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문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이전부터 이 평양 무인기는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해서 이제 2024년 6월에 드론 사령부 방첩 부대장이 보고가 이제 여인영한테 올라갔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그 무인기 보고서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방첩사가 더 이상 또 평양 무인기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수사하지 마라 조사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참 파티를 좋아하네. 표창장도 주고 파티도 하고. 상당히 이례적이죠. 표창장 같은 경우는 장관 표창을 5명이나 몇 안 되는 사실은 뭐 사단급은 아니에요. 투스타니까 부대장이 투스타니까 사단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2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관 표창을 1년에 한두 명 추천하기도 어려운데 무인기가 11월 중순에 13일 날 마지막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18일 날 이제 표창 상신을 했고 25명에 대한 표창 상신을 했고 훈련 유공 1명을 빼고는 전부 이제 드론 작전태세 확립 유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장관상 5명, 합참부 장상 10명, 작전본부 장상 10명. 이거는 상당히 일반 군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드론사는 뭘 했던 거냐. 평양 무인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무 중에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임무. 그리고 이제 추락을 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뭔지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이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표창장 주고 박수 치고 좋아하고 표창장으로
그다음에 경력금 주고 뭐 이런 쪽으로 주고. 바꿨다라는 거는 사전에 고의성을 갖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다. 그리고 제보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보자도 불안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풍 공작.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 네. 일단은 저쪽에서 난리치고 분위기가 하수상해라는 것만 가지고도 비상계엄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요인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의 노림수는 이거였다. 신원식 장관 때도 그랬고 김용현 장관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계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흐리멍텅한 사람에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인다고 김용현 장관이 그랬고 그다음에 신원식 장관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군인들이 북한 이쪽 도발도 없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평시 계엄이 말이 됩니까? 이 두 사람이 공의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 변수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NLL에서의 북한 도발 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이라든지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직접 불러서 확인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입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때 처음 있었다. 아파치 헬기 도입하고 나서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 얘기들이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비상계엄을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총알 한 발이 필요했던 겁니다. 북한에서의 총알 한 발. 네, 그래서 헤드라인에 적경 지역에서 남북 총격전. 이 헤드라인 하나면 계엄하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오고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해제 의결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헤드라인 한 줄을 원했던 것 같아요. 신문에 헤드라인 한 줄. 그러면 군인들은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곽정군 같은 사람, 그다음에 조상현 대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왔겠냐고.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건가가 이제 쫙 보이니까 이 무도함에 진짜 몸서리가 쳐질 정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총 5번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조사 과정에서 이제 뭐 그간에 이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김용대가 이제 평양 무인기를 보내고 추락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참모 조직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었는데요. 소령 이하는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계획 단계에서. 그다음 중령 이상, 대대장 이상만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좀